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이면을 파헤쳐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구길입니다. 거의 3년에 걸친 가혹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 중국인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28일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항의 시위가 이젠 중국을 뒤흔들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천안문 시위 이후에 최대 규모의 시위가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더 타임스는 이어서 30여 년 만에 최대 규모의 대학생 시위가 베이징의 두 대학 구내를 가득 메웠고, 상하이에서는 중국 공산당 타도와 함께 시진핑 물러나라는 요구까지 나오면서 중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베이징에서의 시위는 시진핑 주석의 모교인 칭화대에서도 벌어졌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8일 상하이에서 전날 늦은 오후 시작된 새로운 시위가 밤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오후 5시 전에 안푸와 우이안 교차로를 봉쇄하고 바리케이트를 설치했지만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어서 사람들은 국가와 인터내셔널가, 그러니까 국제공산당가를 불렀고, 인민경찰은 인민을 위한 것이다, 구금자를 석방하라, 인민만세 등의 구호를 외쳤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에서의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됐습니다. 이 남서부 청두에서도 폐쇄가 아니라 자유를 달라라고 외쳤고, 북서부의 시안, 남부의 하이커우, 그리고 동부의 광저우와 항저우에서도 시위가 보고됐습니다. 크라우드 소싱 비디오에 따르면 전국 53개 대학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흥미로운 것, 이번 카타르 월드컵이 중국 인민들의 불만을 폭발시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카타르 월드컵 대회가 제로 코로나에 질린 중국 민심을 자극했다 하는 겁니다. 홍콩의 명보는 28일 월드컵은 뜨겁고 여론은 질적으로 변화했다 그러면서 월드컵이 시작된 지 며칠 만에 중국 인터넷에서 방역 정책에 대한 목소리가 빠르게 바뀌었다, 사람들은 최근 분노를 공개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어 사람들은 월드컵을 보면서 해외에서 탕핑,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지쳐버리면서 아예 더는 노력하지 않는, 그래서 두루 눕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 탕핑 이후에 감염률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더는 놀라워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제로 코로나를 유지해야 되는 의미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명분에 이어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공산당 20차 전국 대표대회 이후에 방역 완화에 대한 신호를 찾았지만 변화가 없고, 풀뿌리 간부들은 방역의 고삐를 더 조이는 가운데 월드컵을 계기로 여론이 변화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중국 누리꾼들은 이 월드컵 중계로 중국 본토인들이 TV로 다른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면서 중국에서 월드컵 중계가 곧 중단될 수도 있다, 이런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일 한 누리꾼이 중국 방역 당국을 겨냥해가지고 소셜미디어에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10가지 질문이라는 글을 올린 바 있죠. 자, 이건 우리 와이타임스 한번 설명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서 이 카타르 월드컵 경기를 관람하는 관중은 마스크를 쓰지도 않았고, 유전자 증폭 검사, 그래 PCR 검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들이 중국인과 같은 행성에 사는 게 맞느냐?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들을 해치지 않느냐라고 꼬집은 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중국 대표팀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지는 못했지만 중국인들의 월드컵 시청 열기는 역시 뜨겁다는 겁니다. 이렇게 월드컵 경기가 중국 내 시위를 더 불타게 하는 요인으로 자리 잡게 되니까 중국 당국은 이제 월드컵 중계 화면도 검열하기 시작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중국 중앙TV, 그러니까 CCTV는 27일 월드컵 일본과 코스타리카전을 생중계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국기를 흔드는 관중들의 모습을 클로즈업한 이 화면을 선수나 코치, 경기장 화면으로 바꿔서 내보냈습니다. AFP는 같은 경기를 중계한 중국 동영상 플랫폼 너윈의 화면과 CCTV 화면을 비교해 보니까 CCTV는 관중석 장면을 사람들의 얼굴을 구별하기 어려운 원경, 그러니까 먼 거리에서 찍은 것, 또 비교적 관중이 적은 곳을 담은 영상으로 내보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국 당국의 이런 화면 조작은 이 가득 들어찬 이 관중석에서 마스크 없이 즐겁게 경기를 관람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이 월드컵 중계를 통해 어쩔 수 없이 중국 안방에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으니까 이 당국이 손을 쓰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콩의 명보는 3년간 이어진 제로 코로나에 따른 억압적인 분위기가 여론의 질적 변화를 이끌면서 지난 몇 년간 분열됐던 온라인 세상을 뜻밖의 하나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많은 오피니언 리더와 홍색 인사들이 이 방역 정책에 반대하기 시작했고, 이런 반골적인 공개 질의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명분은 이어서 지난 2주 동안의 대중의 불만은 보기 드문 저항을 촉발했다 그러면서 검문소 뚫고 탈출한다든지 집회와 시위 같은 이런 위법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상의 혼란에 대한 절망과 좌절을 표출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명보는 그럼에도 현재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봉쇄의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쌓였지만 배출할 곳이 없던 분노가 올겨울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전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발하는 주민 시위가 잇따르면서 중국 당국이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특히 시진핑 물러나라, 공산당 물러나라 같은 최고 지도자에 대한 공개 항의 구호까지 등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니까 당국은 일선 지방정부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신속하게 진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8일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방역당국인 국가유생건강위원회의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각 지방정부에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감독하기 위한 실무단을 파견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무원이 이달 초에 과학방역, 정밀방역이라는 이름으로 밀접 접촉자 격리기간 단축 그리고 대규모 봉쇄 자제 등을 담은 20가지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지방정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인민일보를 비롯한 또 다른 관영 매체들도 일제히 정밀방역을 강조하면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중국의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이날 일면에 과학적이고 정밀한 방역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 하는 제목의 중인 논평을 통해서 감염자를 제때 발견하고 밀접 접촉자를 정확히 판정해서 유업구역을 적절히 확정하는 조치는 감염병 통제의 기선을 선점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방역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확실하게 실시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관영 신화사통신도 사설에서 방역 정책의 유일한 목표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역 정책이 주민 생활에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관영 언론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시진핑 주석에게 향하고 있는 비난의 화살을 지방 당국의 잘못된 정책 시행에 초점을 맞춰서 표적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제는 그런 당국의 유계책이 성공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국 인민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제로 코로나 정책 자체가 시진핑 주석이 제일 가는 업적이었고 지금도 제로 코로나 정책 시행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국 정부는 봉쇄 중심의 고강도 코로나19 방역에 반대하는 자국 내 시위 확산 사실을 부정하면서 방역에서 성공할 걸 믿는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내 시위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 제로 코로나 정책 종료를 고려하고 있느냐, 이런 외신 기자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이 거론한 관련 상황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 당신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가짜뉴스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의 전반적 방침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현실 상황에 맞춰 계속 방역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이 시위를 중국 공산당 당국이 그냥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전면적으로 완화하면서 대중의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만은 제로 코로나 정책이 시진핑 주석의 핵심 지침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민심에 후퇴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의 가디언은 현재 시간으로 27일 시 주석이 역사적인 3연임에 성공한 지 5주 만에
심각한 민심 폭발에 직면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은 이를 중국 공산당과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서 홍콩을 탄압했던 무자비한 방식으로 시위를 진압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가디언에 이어서 현재 진행 중인 반정부 시위는 주도 세력이 없는 상태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고 심지어 시진핑 하야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 중국 같은 권위주의 사회에서 이런 주장을 공개적이고 또 명시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은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가디언은 특히 이번 시위가 베이징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 시 주석이 3년째 계속하고 있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끝낼 생각이 없는 만큼 시위자들이 국가 운영 방식에 보다 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들이 주목할 만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은 이번 시위가 단순한 제로 코로나 문제를 넘어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력 진압 방식에도 고민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제 3기 체제에 진입하게 되는데 그 시작부터 무자비한 방법으로 시위를 탄압하게 되면 당장 외교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서 중국이 더욱더 외교적 고립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고 이는 곧 차이나 보이콧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탄압했을 때 곧바로 잠잠해질 것인가 이 여부도 관심거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1989년 6월 4일에 천안문 시위에서의 학생 지도자였던 왕단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베이징에서 청도, 상하이에서 우한까지 다양한 규모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으며 이들 모두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러면서 베이징 당국이 만약 폭력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면 세상을 바꾸는 중대한 사건으로 발전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황제 자리에 오르면서 장기 집권을 꿈꾸고 있는 시진핑 주석은 3기 출범을 앞두고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과연 시진핑은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기려 할까요?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